경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예진의 외신톡 우예진입니다. 제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외신을 가지고 브리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좀 특별한 이슈가 있었죠. 중동 분쟁이란 이슈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글로벌 증시에 타격을 줬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시황부터 살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현지 시간 16일 뉴욕 증시 마감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긴장 완화 낙관론이 분상을 하면서 현지 시간 16일 뉴욕 증시 상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4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휴전 의사를 간접적으로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긴장 고조가 중단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부상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참여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핵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는데 열려있는 입장임을 이란이 아랍 국가 당국자들에게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이란이 이스라엘과 휴전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같은 중동 걸프 지역 국가들에게 요청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앞서서 다우지스는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과 이란의 미사일 보복 공격 여파로 투자 심리가 냉각되면서 1.8% 하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 선호 심리가 다시 부활하면서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같은 대형 기술주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현지 시간 16일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이란의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는데요. AFP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이날 정상회의를 한 뒤에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단언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우리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분명히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 우리는 이란 위기의 해결이 가자지구 휴전을 포함한 중동의 더 강범위한 긴장 완화로 이어지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에 채택된 공동 성명이 이란을 영내 불안정과 테러의 주된 근원이라고 지칭했고요. 중동 상황을 이유로 이날 조기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도 공동 성명문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G7 정상들이 이란에 빨리 물러나라라고 공표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날인 현지 시간 17일 이런 말을 SNS에 올렸습니다. Unconditional surrender. 무조건 항복이라는 말을 올린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란과 협상이 여전히 가능하다면서 외교적인 해법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미군이 개입해서 이란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저 unconditional surrender라는 말에 대한 별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만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맞서지 말고 항복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 우리는 소위 최고 지도자가 숨어 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곳은 안전하다. 그는 쉬운 목표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언제든지 살해할 수 있다는 협박에 가까운 경고를 날린 거죠. 이런 경고에 뉴욕 증시에는 긴장감이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간밤 현지 시간 17일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자면 3대 지수가 동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군사 개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증시에는 위험 회피 심리가 번진 건데요. 트럼프는 이날 오후에 백악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핵심 참모들과 이란을 직격하는 방안을 두고 1시간 넘게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교전이 이날도 이어진 가운데 미군이 직접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벙커버스터로 타격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군의 직접 개입이 가시화하면서 금융시장엔 긴장감이 흘러나왔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날 4% 넘게 급등했는데요. 이는 미국이 이란에 군사 개입하더라도 원유 시장은 지정학적 불안이 금방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 모두 하락했고요.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소식에 태양광 관련주들도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동 정세 불안으로 미증시가 흔들리고 있고 또 올해 들어서 작년만큼의 상승세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미증시에 지금 발을 빼야 하나 이런 고민들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우려가 있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 우려와는 정반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학개미가 돌아왔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서학개미들의 발길이 다시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미국 장기 채권 비중을 늘리면서 방어적인 포지션을 잡았는데 또다시 레버리지 상품들을 담으면서 공격적인 베팅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만 보셔도 아시겠죠? 2022년부터 미국 주식 보관액이 점차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3,000피를 향한 랠리에도 편승하지 않았던 개미들이 미국 증시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걸 보면 아직은 이 박스피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것 같다라고 짚어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미국 증시에 좀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외신통 녹화를 준비하면서 늘 어떤 종목을 추천한 기사를 가지고 와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고 오거든요. 네, 오늘도 역시나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AI 데이터 센터 이 수요 증가에 맞춰서 AI 관련주를 들고 왔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잠시 뒤에 외신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그럼 오늘도 모트리플의 기사를 보면서 어떤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Unstoppable stock that could join the $1 trillion club alongside Nvidia, Apple, Amazon, Microsoft and more.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함께 1조 달러 클럽에 합류할 수 있는 종목 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하단 키포인트 보면요. The American economy produced nine companies with valuations of over $1 trillion, including powerhouses like Nvidia, Apple, and Microsoft. 미국 경제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강력한 기업들을 포함해서 1조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진 9개 회사를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Oracle could join that exclusive club within the next few years thanks to soaring demand for its AI infrastructure. 오라클은 인공지능 인프라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덕분에 앞으로 몇 년 안에 그 특별한 클럽에 합류할 수 있다고 기사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오라클입니다. 그럼 바로 서론 살펴보도록 할게요. The US economy produced the world's most valuable companies for more than a century. 미국 경제는 100년 넘게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1901년에 유나이티드 스틸이 첫 번째 역사상으로 10억 달러 기업이 됐고요. 이어서 제너럴 모터스, 제너럴 일렉트릭, 또 최근에는 애플이 2018년에 세계 최초로 1조 달러 기업이 되면서 가장 특별한 이정표를 넘겼다고 합니다. Eight other American companies have joined Apple in the trillion-dollar club since then. Nvidia, Microsoft, Amazon, Alphabet, Meta Platforms, Tesla, Broadcom, and Berkshire Hathaway. 그 이후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 테슬라, 블로드컴, 버크셔 해서웨이 등 8개의 미국 기업이 애플과 함께 1조 달러 클럽에 들어섰습니다. I predict another company is likely to join them within the next few years. 필자는 또 다른 기업이 앞으로 몇 년 안에 그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는데요. Oracle operates some of the most powerful and most cost-efficient data center infrastructure in the world for AI workloads. 오라클은 인공지능 작업을 위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또 비용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Demand is significantly exceeding available supply, as some of the industry's top developers are lining up around the block to use it. 업계 최고의 개발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줄을 설 정도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Oracle had a market capitalization of $600 billion, so investors who buy its stock today could earn a whopping 65% return if it climbs into $1 trillion club. 오라클의 시가총액은 6천억 달러에 달하고요. 지금 주식을 사면 1조 달러 클럽에 도달할 경우 무려 6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Here's why I think it will. 필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A leader in the AI data center race. 오라클이 AI 데이터 센터 경쟁의 선두주자라고 하는데요. 본문 바로 보면요. Every new generation of AI model requires more computing capacity than the last. AI 모델의 세대가 바뀔수록 이전보다 더 많은 컴퓨팅 능력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은요, 최신 추론형 AI 모델은 전통적인 LLM보다 최대 1000배 많은 컴퓨팅 파워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델들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응답 전의 사고 과정을 오랫동안 거치는데요.
That computing capacity is delivered by enormous data centers that are filled with graphics processing units from top chip suppliers like NVIDIA and Advanced Micro Devices. 이러한 컴퓨팅 파워는 엔비디아나 AMD 같은 반도체 공급 업체의 GPU가 가득한 대형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Most businesses don't have the financial resources to build this infrastructure themselves, so they rent it from companies like Oracle that operate centralized data center situated all over the world. 대부분의 기업은 이를 직접 구축할 수 있는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의 중앙 집중식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오라클 같은 회사로부터 임대한다고 합니다. 오라클의 2세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개발자들이 최대 13만 1,072개의 엔비디아 블랙웰 GPU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가장 강력한 AI 모델 개발을 가능케 한다고 하는데요. Plus, Oracle's infrastructure uses a proprietary random direct memory access networking technology, which moves data from one point to another faster than traditional Ethernet networks. 또한 오라클은 기존 이더넷보다 훨씬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자체 RDMA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Developers typically pay for computing capacity by the minute, so speedy processing can translate into substantial cost savings. 개발자들은 보통 분 단위로 컴퓨팅을 사용하니까 처리 속도가 빠를수록 비용 절감 효과가 크겠죠. 이 젠2의 확장성과 비용 효율성 덕분에 오픈 AI나 메타 플랫폼스 같은 최상위 AI 개발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However, Oracle simply doesn't have enough capacity to meet demand right now, so it's planning to spend over $25 billion to build new data centers during its fiscal year 2026. 하지만 오라클은 현재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용량이 부족해서 2026 회계연도에 2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신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Chairman Larry Ellison says that Oracle will eventually operate more data centers than every other player in the industry combined. 회장인 레리 앨리스는 오라클이 결국 업계의 다른 모든 경쟁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e thinks the company can scale up to between 1,000 and 2,000 locations over the long term, which would be more than 10 times its current footprint. 그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1,000개에서 2,000개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이는 현재의 10배가 넘는 규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가 않고요. Oracle's revenue growth is accelerating. 오라클의 수익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Oracle generated $15.9 billion in total revenue during its fiscal 2025 fourth quarter. 오라클은 2025 회계연도 4분기에 총 159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It was an 11% increase from the year-ago period, which represented an acceleration from the 6% growth the company delivered in the third quarter 3 months earlier.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수치로 3분기의 6% 성장보다 더 빠른 속도입니다. But the real growth story lies beneath the surface of the headline number. 하지만 진짜 성장은 그 표면적인 숫자 이면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The Oracle Cloud Infrastructure segment, which is where the company accounts for its AI data center revenue, soared by 52% year over year to $3 billion. AI 데이터 센터 수익이 포함된 OCI 부문은 전년 대비 52%나 급등해서 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And it gets better because Oracle CEO Stefan Katz predicts that OCI's revenue growth will accelerate to 70% throughout fiscal 2026. 더 좋은 점은요, 오라클 CEO인 사프라 캐츠가 OCI의 매출 성장률이 2026 회계연도에는 70%로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종목인 오라클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정리해보자면 먼저 오라클은 AI 인프라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1조 달러 클럽 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오픈 AI나 메타 같은 유수의 기업들이 오라클의 클라우드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26년까지 250억 달러를 들여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확장에 나선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이 클라우드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52% 성장했고 앞으로 더 빨라질 전망이라는 점, 이렇게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두 번째, 또 세 번째 종목까지 알아봐야겠죠?
이번에는 아예 다른 기사를 가지고 와봤는데 어떤 종목들인지는 두 번째 기사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two soaring stocks to hold for the next 20 years. 향후 20년 동안 보유할 이 급등하는 두 가지 종목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존입니다. 이 Amazon's e-commerce platform is second to none 이라는 소제목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마존의 이커머스 플랫폼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With about 38% of e-commerce market share in the US, Amazon continues to dominate many users' online shopping experience.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약 38%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아마존은 수많은 사용자들의 온라인 쇼핑 경험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That's a sizable competitive advantage that its brick and mortar native rivals, despite their best efforts, have yet to overcome. 이는 오프라인 기반의 경쟁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상당한 경쟁 우위라고 하는데요. Walmart takes the number 2 spot with just 6.4% of the market share and Target barely registers with 1.9%.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월마트는 단지 6.4%의 시장 점유율로 2위에 머물고 있고요. 타겟의 경우는 1.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Amazon continues to expand the services it offers to its Prime members, including its recent partnership with Grubhub to provide free food delivery to keep customers hooked on its platform. 아마존은 프라임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계속 확장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그럽헙과의 최근 파트너십도 포함돼서 고객들이 아마존 자사 플랫폼에 머물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그럽헙이 우리나라의 배민이나 쿠팡이츠 같은 배달 어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mazon's e-commerce sales rose by 8% year over year in the most recent quarter to nearly $93 billion.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매출은 가장 최근 분기에 전년 대비 8% 상승해서 거의 93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The company could boost those sales further with an investment of $4 billion in its rural delivery network to make deliveries more convenient and faster in hard-to-reach locations. 또한 회사는 도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배송을 더 편리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40억 달러를 투자한 농촌 배송 네트워크로 매출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아마존 경영진은 두 번째 분기에 순매출이 약 9% 증가해서 1,61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데요. Even more good news came recently when the US said it had made a trade agreement with China, which ratcheted down the previously escalating trade war. 최근 미국이 중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해서 이전에 격화됐었던 무역 전쟁을 완화한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존 주식은 현재 약 35의 주가 수익 비율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S&P 500 평균 약 28에 비해서 비싼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owever, given that Amazon remains the clear leader in US e-commerce and is continually adding value to customers to keep them hooked on its platform, Amazon stock still looks like a no-brainer stock to buy and hold for many more years to come. 그러나 아마존이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분명한 선두주자고 또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가치를 더해서 플랫폼에 머물게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마존 주식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보유하기에 당연한 매수 대상으로 보인다면서 기사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아마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약 38%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분기에서 전자상거래 매출이 8% 증가해 약 9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 농촌 배송 네트워크에 40억 달러 투자를 함으로써 배송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비록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35지만 시장 선도와 또 지속적인 가치 확대로 장기 보유 매력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은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s Wide Consumer Appeal이라는 소제목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 코스트코의 폭넓은 소비자 매력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바로 보면요. 코스트코는 수년 동안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왔고 최근에는 더 높은 소득을 가진 소비자들도 점점 더 많이 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More than one-third of the company's customers have household incomes above $125,000. 회사 고객의 3분의 1 이상이 가계 소득이
12만 5천 달러, 하나로는 1억 7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라고 합니다. A strategy of appealing to as many consumers as possible is paying off. 가능한 한 많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려는 전략이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5 회계연도 3분기 동안에 이 코스트코의 매출은 8% 상승해서 거의 620억 달러에 도달했고, 카드 회원 수는 지난 12개월 동안 6.6% 증가해서 1억 4,06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What's more, Costco boasts an average membership renewal rate of about 93%. 게다가 코스트코는 약 93%의 평균 회원 갱신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This growth occurred as Americans have become more cautious about their spending. 이러한 성장은 미국인들이 지출에 대해서 더 신중해지면서 나타났는데요. While consumers are guarding their wallets more closely, they have no issue with paying for Costco's membership to get access to its low-price bulk goods. 소비자들이 지갑을 더 조심스럽게 관리하더라도 저렴한 도매 상품에 접근하기 위해서 코스트코 멤버십 비용을 지불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That's fantastic news for Costco, and it's a good indication the company will continue to appeal to customers no matter what happens with the economy in the near future. 이는 코스트코의 아주 좋은 뉴스고요. 단기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것이라는 좋은 지표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코스트코는 24개의 신규 창고 확장 계획도 갖고 있어서 앞으로도 비용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더 많이 공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스트코의 주식은 현재 약 56의 주가 수익 비율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수치 역시 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출이나 회원수의 성장, 또 확대되는 창고 네트워크, 그리고 다양한 소득계층의 소비자들에게 폭넓게 코스트코가 어필을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인다면서 기사에서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코스트코에 관한 내용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폭넓은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있는데 고객 중에 3분의 1 이상이 높은 소득을 보유해서 프리미엄 소비자까지 포함이 된다는 점, 그리고 2025 회계연도 3분기에 매출이 8% 상승하고 회원 수가 6.6% 증가하는 등 견고한 성장세를 보인다는 점, 또 평균 93%의 높은 회원 갱신율이 지속 가능한 소비자 충성도를 나타낸다는 점, 마지막으로 24개의 신규 창고 확장 계획과 함께 비용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어필이 될 전망이라는 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세 가지 종목에 대한 내용 모두 다 살펴보고 왔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요즘 들어서 AI 관련주 가지고 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는 계속해서 주목해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가지고 와봤고요. 나머지 두 가지 종목은 워낙에 유명한 종목들이고 우량주인 만큼 안전빵에 속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에 여러분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TV 프로그램 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